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 구글에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URL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이트를 개설, 상품을 등록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제 수단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3.74%가 발생을 하게 되고, 휴대폰 결제 3.85%, 네이버 페이 3.74%, 무통장 입금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275원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최대 5.74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가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판매자, 사업자 판매자, 그리고 해외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판매자의 신규 가입이 잠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갖춰야 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단 만 19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법정 대리인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담 증명서 사본 일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판매자인 경우는 개인 판매자의 조건에 맞게끔 다음 단계에서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세부 정보 입력을 통해서 사이트 가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보여지는 형태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가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일부, 대표자, 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일부,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법인 인감 증명 사본 일부,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일부가 발급일 3개월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한 후에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판매자로 가입한 후에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통해서 사업자 전환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방법은 판매자 정보에 사업자 전환을 통해서 사업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형태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호 스토어가 가입이 가능한지, 이름과 URL로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 조회 정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 내에서 사용 가능 이름 조회 서비스를 눌러서 스토어 이름과 스토어 URL을 입력을 해서 스토어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지, 스토어 URL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가입 진행을 하는 것도 사이트 진행 과정에 정확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토어 이름은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특수문자 같은 형태는 입력이 불가능하겠고요. 최대 14자 한글 또는 영문 대소문자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URL 주소는 30자 내외의 영문, 소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 소문자 또는 숫자를 적절히 조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토어 URL을 결정할 때 SNS 활동을 한다거나 기존의 웹사이트 주소가 있다라면 해당 주소와 일치시켜서 웹사이트명과 스마트 스토어 URL을 일치하는 것도 사이트 운영의 인터넷 플랫폼 구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특정 이름으로 가입한 후에 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이름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는 최초 가입 후에 1회 수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이트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사업자명 또는 농장명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트 진행 과정에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농업 수요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에 판매 환경 최적화라는 이야기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스토어가 과거에는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실시간 알림 설정에 대한 권한을 얻어야만 메시지를 전송해 주었었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실시간 알림 설정을 통해서 SMS 수신 연락처에 인증된 번호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따로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번호로 주문 정보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인증 번호와 인증을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검색 등록입니다. 스마트스토어가 처음 개설된 후에 상품 등록을 거치게 되면 개별 상품에 대한 노출이 시작되는데 상품 노출 이외에 스마트스토어 자체를 웹사이트로 검색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 후 3시간 정도 이후가 지났을 때 웹사이트 검색 등록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노출 관리의 노출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 이 부분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그리고 이 검색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품 등록을 했을 때는 이 설정함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상품 등록 완료가 된 후에 3시간 정도 이후가 지나고 나면 웹사이트 검색 설정한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를 통해서 내 스토어의 이름을 웹사이트 검색 등록을 통해서 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 검색 등록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NS 설정을 통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등록해 주게 되면 스마트스토어의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연동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 소유주와 네이버 블로그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증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동이 되면 이런 형태로 스마트스토어 오른쪽 하단에 인증된 SNS 검색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해당 링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필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토어 이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토어 관리를 통해서 가입 당시 변경했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스토어 이름을 변경 가능합니다. 스토어 이름으로 사용됐던 스토어는 나중에 스토어를 탈퇴하고 나서도 재가입 과정에서 다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어 이름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정보 관리인데요. 도서상관 지역에 추가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
상품 관리, 배송 정보 관리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주문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2권역 있죠? 제2권역, 제일 처음에는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정함으로 해놓고 도서상관 지역, 제주 및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를 입력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도서상관 지역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끔 환경 설정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판매자로 가입한 후에 사업자 전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 특정 시간 소요가 되면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가입 후에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상품 등록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 전혀 다르게 소구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품 등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안에 모든 메시지를 쏟아붓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카테고리별로 그에 맞는 상품화 전략이 사전에 기획되고 디자인되었을 때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가치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내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은 스마트스토어 센터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빨간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영역은 반드시 입력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부가세, 재고 수량,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입력란, 상품 주요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배송, AS 특이사항, 노출 채널 등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될 필수 영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사 등록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클릭을 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정보를 복사하여 또 다른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상품 복사 등록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부분입니다. 카테고리는 두 가지 입력 방법이 있는데요. 카테고리명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카테고리가 자동 입력되는 방법이 있고 카테고리명을 선택 후에 수동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카테고리명 자동 검색을 통해서 자동 입력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카테고리명에 카테고리명을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명에 따른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토로 입력을 했을 때 식품, 농산물, 과일, 토마토로 카테고리명이 자동 선택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된 카테고리는 최종 선택을 해주어야만 카테고리 완성이 완료됩니다. 카테고리명을 모를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카테고리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 상품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마토 또는 유기농 토마토로 검색을 한 후에 토마토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유기농 토마토 상품의 전체 건을 누르게 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 농산물, 과일, 토마토로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활용을 해서 카테고리를 수동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명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명은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유입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배열해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품명이 잘 입력됐는지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서 품질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품질 체크를 눌렀을 때 띄어쓰기를 두 번 했다든가 입력 불가능한 문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는 해당 부분을 수정 후에 다시 검색 품질 체크를 하게 되면 상품명이 최적화되는 형태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판매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판매가는 현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가에 따른 할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시 할인 정책인데 해당 할인을 설정하게 되면 전체 할인에 입력된 금액만큼 전체 상품이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기간 설정 물론 또한 가능하겠죠. 농산물인 경우에는 면세 상품, 서비스나 기타 상품은 과세 상품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재고 수량은 현재 팔 수 있는 재고 수량만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최근 스마트스토어 정책이 바뀌면서 가로 세로 크기가 1000x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라든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수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처음 보여지는 이미지인 만큼 내 상품의 가치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로 신중히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가로 세로 픽셀을 1000 픽셀로 수정한 후에 대표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다루기 어려우면 포토스케이프로도 얼마든지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를 설치를 해서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변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수정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당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이미지에 플러스를 누르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대표 이미지, 토마토 이미지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한 장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추가 이미지는 최대 9장까지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 이미지에 담겨있는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골라 추가 이미지에 넣는 것도 추가 이미지 9장을 완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가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최대 9장까지 넣는 것이 좋으며 이미지 크기를 통일하여 넣는 것이 상세 페이지 최적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세 설명 영역입니다.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접하는 관문이기도 한 두 번째 영역인 상세 설명,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클릭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등록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에디터에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오른쪽 상단에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카테고리에 맞게끔 템플릿화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의 샘플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릿 형태로 제공되는 샘플 구성을 토대로 상세 페이지를 완성하는 것도 상세 페이지를 쉽고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화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푸드윈도에 입점을 하기 위한 기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작성이 되면 등록을 누른 후에
다음 단계로 상품 주요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품명을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토마토인 경우는 토마토, 제조사는 농장명 또는 기업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 속성에 따라서 기타 속성, 품종, 생산 시기, 무게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속성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1차, 2차, 3차의 유형에 따라서 기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게 또는 실제 판매 중량 등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 대상을 선택한 후에 관련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국산까지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며 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국산, 충남, 해당 시군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 상태는 신상품, 미성년자가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구매 가능, 전통주 같은 경우는 불가능으로 입력을 해주면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군은 현재 대표 상품의 카테고리인 식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가공상품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군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상품 제공 고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입력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통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했을 경우에 상품 수가 많거나 일일이 해당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 정보를 통해서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세 참조로 선택한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한 후에 상품 상세 정보, 즉 상품 설명란에 해당 영역을 넣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송은 배송 정책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무료일 경우에는 조건부 무료에 따른 비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배송비는 배송 업체에 따라서 해당 비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착불 또는 선결제, 일반적으로 선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품 교환은 기본 반품 우체국 택배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배송비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S 특이사항은 AS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과 또는 가공상품에 따른 AS 안내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채널명은 스마트스토어의 기본적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개별 마케팅을 할 경우에 해당 옵션을 제거하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지 않고도 개별 마케팅을 통해서 스토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고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상품은 개별 URL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개별 마케팅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 생성된 QR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된 상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 메뉴를 누르게 되면 현재 등록된 상품 정보를 볼 수 있고 상품 목록에서 수정하기를 누르게 되면 상품 수정하기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상품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과정을 통해서 수정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 영역에 따라서 해당 값을 변경을 하고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값으로 상품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상세 설명 수정하기를 클릭한 후에 해당 영역에 진입 후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변경, 삭제, 교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추가 삭제 가능하고 동영상 또는 링크 정보 또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상품을 교체를 통해서 다른 이미지로도 실시간 변경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판단되면 등록하기를 누른 후에 최종 저장하기를 누르면 상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품 수정이 완료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품은 수정 과정에 재고 수량을 0으로 입력을 해두었기 때문에 구매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소비자들은 톡톡 문의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상품 등록은 하나의 상품 등록으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여러 개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 사회의 중심에 농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대한민국 농업 CEO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 방법입니다. 포토샵 툴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편집 툴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토스케이프로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스케이프는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 스마트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주제는 수평 맞추기가 안 된 사진을 수평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 가로와 세로 픽셀이 1000 곱하기 10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640에 640으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군들의 상품 이미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리뉴얼 단계에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유롭게 자르는 방법, 그리고 1대1 형태로 가로와 세로가 정사각형 형태로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로와 세로 형태가 1 곱하기 1 정사각형 형태로 자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 크기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로 설정을 해놓고 자르기를 하게 되면 이미지 편집에 편리함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대1 자르기 형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 중에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자르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누르면 왼쪽 상단에 USB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 등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폴더 목록이 나오고 해당 폴더를 클릭을 하면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 편집을 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 형태로 사진을 자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미지 하단에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 이 사진의 가로 픽셀은 6489 곱하기 세로 픽셀이 4172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로 자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정사각 형태로 이미지를 자른 후에 전체 크기를 변경을 해주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형태의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변경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뉴를 통해서 자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체, 자르기 메뉴, 자르기 메뉴를 누르면 자르기 메뉴 안에 여러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대1로 자르기로 클릭을 해줍니다. 현재 메뉴가 1대1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마우스를 특정 위치에서 드래그 했을 때 1대1 정사각형 형태로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메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툴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영역을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로 진하게 표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적당한 위치를 포인트를 설정한 후에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자르는 방법 중에 이미지를 자르는 단계에서도 상품의 이미지를 정 가운데 위치를 시키는 것보다 가로와 세로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여 이미지 편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로, 세로와 이미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미지 크기가 어떠한지 현재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크기 픽셀이 1000 곱하기 1000 이상이 되어야만 이미지의 왜곡 현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메뉴 중에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로 픽셀 조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본 메뉴에 크기 조절에 가서 가로 픽셀에 1000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세로 픽셀도 동일하게 1000 곱하기 1000으로 값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이미지 크기가 1000 곱하기 1000으로 이미지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해당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원하는 장소에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서 스마트스토어의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인 추가 이미지도 최대 9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1000픽셀, 1000픽셀, 가로와 세로가 1000픽셀이 되는 이미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을 해서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로그인한 후에 이미지 수정을 통해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가로 픽셀을 860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의 픽셀을 860으로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로의 크기에 따라서 세로의 픽셀은 상대적으로 크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세로의 크기까지 민감도를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정사각형 형태보다 직사각형 형태로 이미지 편집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만들고자 할 때는 몇 단계만 거치면 바로 이미지 편집을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메뉴의 조절 크기에 긴축 줄이기를 합니다. 긴축 줄이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현재 긴축의 픽셀을 입력값을 860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현재 이미지 가로의 픽셀이 860, 그에 따른 세로의 픽셀도 같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인 860에 553 이미지로 해당 상세 페이지 내용으로 이미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 조절에 긴축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에 구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영역을 자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자른 후에 이미지 편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완성도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과 다르게 두 번째 방식은 한 단계만 추가가 됐는데 자유롭게 자르기라는 과정을 앞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르기 메뉴에 자유롭게 자르기라는 메뉴가 첫 번째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영역을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위치를 고려해서 여백을 설정하는 것이 상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미지를 자르기보다 가로와 세로, 즉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피사체를 위치한 후에 자르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에 가로 픽셀이 860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자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미지와 사뭇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의 크기 조절에 가로 픽셀 값을 860으로 입력을 해주면 세로 픽셀도 비율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값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860에 514 형태인 이미지로 상세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수평이 맞지 않아서 사진이 기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기울어진 이미지를 회전을 시켜서 안정감 있게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고도화된 포토샵 같은 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은 한 단계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오른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시 방향으로 상품이 흔들림 없이 해당 이미지가 안정감 있는 상품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수평 맞추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뉴에 수평 맞추기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눌러 보도록 하죠. 해당 메뉴를 좌우로 이동을 하면 수평 맞추기 값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을 시키게 되면 12시 방향으로 상품이 안정적으로 수평 맞추기 형태로 구도가 안정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2도 회전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수정 회전 전과 회전 후의 상품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느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의 느낌을 더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의 수평 맞추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상세 페이지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진이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평 맞추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맞추기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0.2도 정도 기울기를 줬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0.2도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준 상태인데요. 0.2도라는 값이 큰 값은 아니지만 상품의 미세한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상세 페이지의 컨텐츠의 품질과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분명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는 소비자들에게 홍보 마케팅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설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상품의 가치가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혼과 열정을 쏟아 담을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옵션 상품 등록이 되어 있는 쇼핑몰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농산물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처럼 이 부분이 옵션 상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옵션을 꼭 선택을 해야만 주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옵션 상품 영역이다 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 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린다라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상품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뭐 대과, 중과, 소과, 뭐 사 같은 경우는 9과, 10과, 10과, 11과
포도 같은 경우는 뭐 몇 3kg, 5kg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옵션 상품 등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옵션 상품의 필요성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옵션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품이 세 개로 세분화되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상품을 개별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개별 상품을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품 페이지에 옵션 상품을 등록을 해서 각각의 상품을 하나에 통합시키고 그 안에서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또 장점,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옵션 상품의 필요성 중에 두 번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상품을 등록해서 리뷰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옵션을 설정해서 하나의 상품에 여러 개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에 하나의 상품 안에 리뷰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노출 측면에서도 유리한 접점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를 할 경우에도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컨셉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상품의 종류가 많다라고 구매율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특정 상품을 통해서 이 사이트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구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또 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 상품의 전략도 마케팅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물론 세분화를 할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단독형과 조합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옵션가나 재고 수량을 설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품 사용 여부에 yes로 옵션만 노출한 경우에 추가가 되는 그런 측면인데 예를 들면 재고 수량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격 설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단독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가격에 색깔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재고 수량 같은 것 측면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형은 농산물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옵션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조합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합형 옵션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옵션가가 0인 상품, 즉 옵션가가 0인 상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BC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이 3만원, B라는 상품이 2만원, C라는 상품이 25,0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상품이 대표 상품이면 옵션가의 옵션 가격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상품 가격에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 상품의 옵션가가 0원인 경우, 즉 대표 상품이 0원인 경우, 해당 상품이 품절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관련된 상품도 품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해 드린다라면 대표 상품이 품절되면 하위 관련된 상품들도 품절이 되기 때문에 옵션 상품을 설정했을 때는 대표 상품, 즉 옵션가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이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옵션 상품의 범주가 있습니다. 2,000원 미만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0원에서 최대값이
100%까지 설정을 현재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판매가가 10,000원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000원이 대표 상품인 경우에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20,000원에 마이너스 50은 10,000원이기 때문에 20,000원 마이너스 만에서 10,000원, 그리고 20,000원에 50%면 10,000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10,000원에서 30,0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표 상품이 20,000원인 경우에 플러스 50%, 즉 30,000원, 그리고 마이너스 50% 만원에서 30,000원까지 옵션, 즉 조합형을 통해서 옵션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하는 정책에서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푸드 윈도우에 나중에 입점을 하는 상품에는 마이너스 옵션만 추가할 수 있게끔 옵션 정책이 약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옵션 설정을 한번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상품을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하게 되면 선물용은 플러스 5,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잼용은 마이너스 5,000이 되겠습니다. 물론 25,000원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안에 해당 선물용과 잼용이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 후에 옵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옵션에 선물용과 잼용을 옵션 조합형으로 설정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품 조회 수정에 가서 추가하고자 하는 옵션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옵션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해당 상품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한번 특정 상품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옵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상품, 즉 옵션을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을 상품 목록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생과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25,000원이었죠. 그리고 선물용이 30,000원, 그리고 잼용이 20,000원으로 해서 옵션 상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는 재고 수량이 각각 옵션 정책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더해져서 재고 수량 값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옵션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임의로 삭제할 수가 없고, 즉 조정할 수가 없고 옵션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옵션 사용 안 함으로 할 경우에 옵션 설정을 통해서 재고 수량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옵션의 선택형 설정함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설정함.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선택해 주세요, 골라 주세요 식으로 옵션명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 값은 블루베리 가족용
그 대표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쉼표로 구분을 하고 블루베리 선물용 쉼표, 블루베리 잼용, 이런 식으로 상품과 상품이 쉼표로 구분되는 형태가 옵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옵션 값에 설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옵션명에 추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2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가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선물용은 30,000원이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잼용은 20,000원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해 주시고, 재고 수량은 일괄 등록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 넣으셔도 되고 각각각을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고 수량을 한 10 정도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일괄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추가가 되면서 가족용, 선물용, 잼용이 이렇게 그에 맞게끔 재고 수량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앞에서도 옵션 정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중에 대표 상품 값은 반드시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쭉 보게 되면 재고 수량이 각각 10이기 때문에 전체 재고 수량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입력 불가로 나오죠. 재고 수량을 따로 입력할 수 없게끔 이렇게 화면에서 금지해주는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질이 안 좋아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삭제를 누르거나 사용 여부에서 N을 선택해 주게 되면 해당 메뉴가 옵션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겠고요. 옵션을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상품 종류가 하나라면 굳이 옵션 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 나머지 상품이 품절이 됐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을 해 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상품을 파는 상세 페이지에서는 옵션을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결과값을 볼까요? 네,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 가족용은 25,000원이었죠. 그리고 선물용은 3만원, 그리고 잼용은 마이너스 5,000원이기 때문에 2만원의 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옵션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에 전체 상품을 눌러주거나 현재 그 상품이 판매 중일 경우에는 판매 중을 누르면 이렇게 상품 목록에 해당 상품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수정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 보시면 옵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옵션 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판매를 하면서 만약에 잼용이 다 판매가 다 됐다. 그러면 임의로 내가 0을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10개가 모두 판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잼용은 솔드 아웃이 되겠습니다. 한번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고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그죠? 이렇게 잼용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물용 또는 가족용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메뉴가 이렇게 달라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옵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또 옵션 정책에서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
추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키워드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에서 추천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소개를 드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것이 PC와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의 검색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키워드 설정하는 방법, 또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은 검색 기반의 서비스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명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명만 잘 만든다고 스토어에서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품 등록 과정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전제하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의 키워드를 쓴다든가 너무 공격적인 키워드를 노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키워드로 나열하는 것이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을 결정하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검색 최적화 가이드 적합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쁜 상품명에 대한 예시, 그리고 좋은 상품명에 대한 예시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은품을 증정한다든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상품명에 같이 기입을 한다든가 할인이나 세일이나 프로모션 같은 상품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는 저렴하다, 최저가다, 특가다, 기획상품이다
키워드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키워드로 상품명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기념일,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기념일을 입력을 상품명에 한다든가 지역명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홍보성 수식어, 가성비라든가 가심비 같은 키워드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상품명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하거나 동의어나 유의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인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형태로 요리하는 법,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다. 즉 적합도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한글 외에 다른 언어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배송, 키워드를 입력을 한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나열되어야 될 것들만 상품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도 지수를 높이는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키워드 반복 사용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구성을 할 때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또는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의 최적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다든가 하는 형태도 추천하지 않고 픽셀이 깨지지 않는 최소한의 상품성이 전달되는 형태의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가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네이버 광고 키워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패턴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모바일과 PC에서 어떠한 형태의 유입량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 특정 키워드를 상품명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외철이니까요. 참외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로 검색하는 유입량이 PC 기반에 13,000명, 모바일 기반하에 11만 8천명이 클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주 참외가 6,900명, 37,400명이 모바일을 통해 검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보면 현재 참외, 성주 참외, 참외 10kg, 성주 참외 직거래, 성주 참외 10kg, 참외 제철, 못난이 참외라고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못난이 참외,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꼬마 참외, 못난이 참외,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해당 키워드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참외? 못난이 참외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선물용으로 찾는 참외라고 하기보다는 집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참외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소비층이 즉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층 또는 검색을 하고 있는 소비층이 여성의 높은 비율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외 10kg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줬던 성 비율하고는 좀 다르죠. 남성도 많이 검색을 하고 여성도 많이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추정을 해본다라면 남성의 이용자들은 데스크탑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여성의 이용자들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데스크탑에서 많이 검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여성층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걸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번 네이버에서 참외 10kg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1900건의 상품이 화면에 보이게 되겠고요.
참외 5kg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4건이죠. 만약에 성주 참외라고 넣어볼까요? 참외 주산지이기도 한 성주 지역명을 넣었을 때는 성주 참외라는 키워드에 지역명을 넣었을 때 보여지는 유입량은 또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되어 있는 상품이 모두 성주 참외 키워드는 아니겠지만 연관성 있는 상품이 노출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2730건이 현재 검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의 전체 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내 농장의 컨셉이 어떠한 컨셉이냐에 따라서 상품의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한 후에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에 상품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품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입을 만드는 가장 첫 관문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상품의 전체의 검색 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대추방울토마토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상품권이 대략 6,400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상품명에 판매 단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저하게 줄죠. 1257건으로 상품명이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k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을 넣었을 때는 5건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5kg을 찾는 소비층이 대다수이고 그에 반해서 10kg을 찾는 소비층은 상품수 대비 그리 많지는 않지만 5kg에서 경쟁을 하는 상품군에 주력을 하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10kg을 포지셔닝을 해서 그 소비층의 유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kg와 3kg를 본다라면 5kg 상품군은 현재 1200건으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 3kg의 상품은 800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5kg 상품이 1200건 이상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3kg의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은 수백 개 상품이 적게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1kg을 파는 곳도 있을까요? 1kg에 파는 곳도 즉 266건의 판매몰이 입점이 돼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명의 기본 키워드에 해당 판매 단위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타겟팅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명을 결정할 때 상품명, 판매 단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농산물의 농법에 따라서 친환경 토마토인 경우는 친환경 토마토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기존에 검색되어 있던 상품의 전체 1kg 대비 더 선택에 검색되는 노출의 상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상품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간단 명료하게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에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 구조의 안정적인 기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꾸준히 새로운 시장에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 과정에서 쏟는 시간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회를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패턴을 지키는 것이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산물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집중,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값받고 당당하게 팔 수 있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 현장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적게는 월 매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8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시선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명확한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년간 얼마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기반하에 1년차, 2년차, 3년차 스토어를 운영하게 됐고, 대부분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됐을 때 그에 실행해야 될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그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대부분 이 미션을 실행한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상품 만들기에 전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농산물은 입소문 나지 않는다라는 철학으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재배기술, 포장기술, 고객관리를 위한 시간 투자에 집중했고, 선별, 전정, 시비, 속가내기, 적기 방제 등 재배기술의 고도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졌을 때 당당하게 팔 수 있는 기반 다지기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농산물의 생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 보완과 개선입니다.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 스마트스토어의 로직이라든가 정책 또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농작업 관련 동영상도 상세 페이지에 탑재를 했고, 웹 디자인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콘텐츠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는 발송 처리가 모든 일의 영순위라는 전략입니다. 당일 주문건은 가급적 당일 발송하도록 노력을 했고, 농장의 모든 일들이 마감이 된 후에 발송 처리를 하지 않고 상품 준비 이전에 가급적이면 발송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응대 전략입니다. 톡톡하기로 문의가 왔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응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발송 후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택배 운송장을 보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환불 처리 요구가 왔을 때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단 퍼주기라는 어떤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직원과 또 대표이사가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 정보의 매뉴얼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에게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의 농산물은 농장에서 보관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주문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맛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 매뉴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포장 단위 상품 개발입니다. 품과 손이 많이 가더라도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전략 상품과 주력 상품으로 상품군을 나누었고, 소포장 단위 상품은 주력 상품이 아닌 전략 상품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즉, 판매량을 높이기보다는 재주문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했고,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져서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채널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을 해서 노력과 열정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블로그와 쇼핑몰 또는 카스와 쇼핑몰, 페이스북과 쇼핑몰, 이런 형태로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채널에 집중을 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연계하는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농업 경영인의 자존감, 자신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전략들이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대한민국 농업인분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 모두 화이팅!